세금을 국민들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세금을 국민들이 왜 내냐.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어떤 컨셉에 대한 규정을 기재부에서도 좀 저는 국가가 국민에게 해주는 서비스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정 확장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SOC 사업을 하라 그러면 이렇게 좀 이제는 알레르기 반응 같은 이제 그런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 중에 그래도 제일 살기 좋다는 데가 서울인데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국민들이 우리의 삶이 만족하냐,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았느냐를 따져보면은요, 실질적으로 공원이 부족하고 숲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공원과 숲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민간이 이거를 할 수 있냐? 이거는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SOC 사업 그러면 도로 놓고 뭐 길 닦고 다리 놓고 이런 것만 이제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성장 시대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좀 발상의 전환을 바꿔서 기재부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다가 국민들이 쉴 수 있는 숲을 만들거나 공원을 만들거나 이런 방향으로의 그 재정 확장 정책을 좀 필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내가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그 정부도 의원님과 기본적인 인식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은 지역 밀착형 생활 SOC라고 해서 여가 건강활동 또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거, 생활 안전이나 환경을 위한 이런 분야에 내년에 약 한 8조 원 가까이, 7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해서 재정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과거에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저는 대규모로 투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도쿄나 런던의 경우에 그 사람들이 20년간 경제 침체를 겪었거든요. 근데 특히 도쿄의 경우는 잃어버린 20년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어떤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있어서 도쿄의 도시를 완전히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 이걸 국가 재정을 투입한 이 사례가 있습니다. 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벤치마킹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내가 세금 내고 이렇게 쾌적한 곳에서 사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조금 전에 김경엽 의원님이나 존경하는 유성엽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세금 내서 재정 확장해서 그거를 계속 되풀이하는 이런 어떤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 세금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경엽 의원님의 그 질의의 요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가가 국민들의 생활비나 이런 어떤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해서 생활비나 복지나 이런 부분을 국가가 대신 맡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나 어떤 방향과 컨셉 같은 것이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저는 가치를 정립해서 예산에 확실하게 집어넣으시고 하시더라도 대규모로 편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찔끔찔끔 해갖고는 그거는 찔끔찔끔하는 거는 지자체한테 넘기시고요. 국가에서 하는 거는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것들을 대규모로 좀 재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암호화폐와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질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이것이 자산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정립하셨습니까? 예, 그 G20에서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크립토 에셋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죠, 암호화폐.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자산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희
저희 정부에서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는데 빨리 하세요. 빨리 정의를 내리시고요. 이 가상화폐를 정의를 내리시고 저는 이것을 양성화시킨 다음에 여기에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자산이 많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의 투자은행들, 골드만삭스니 이런 데가 가상화폐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암호화폐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의를 안 내리고 그러면 무슨 부작용이 발생하냐면 여기 지금 세금 부과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종 증여 자산들이 이제 이쪽으로 쏠릴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사전에 방지해야죠. 왜 저는 이것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리고 있는지 이게 좀 답답해요, 제가. 예, 의원님 이 암호화폐 등과 관련해서 총리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정부 내 TF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연구해야 될 게 많고. 뭐가 연구해야 될 게 그렇게 많습니까? 미 연방 국세청 같은 게 2014년 3월 달부터요.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해서 이미 세금 부과하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이거 벤치마킹해서 하십시오. 뭐 그렇게 우리나라가 유별나다고 이걸 검토를 오래 하고 이거는 붙들고 앉아 있을수록 손해가 나는 거고요. 붙들고 앉아 있을수록 사회에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바로 잡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자, 수소경제 시대 이것이 이제 3대 투자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수소경제를 앞당기기 위해서는요. 에너지 기본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에너지 기본법을 만들어서 이 수소경제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충전소 문제라든가 각종 유통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수소차에 대한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발상을 통해서 투자하고 이것에 대한 미래 예측을 하고 여기에는 대비를 해야지 지금처럼 그렇게 꼬물꼬물거리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다 놓쳐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암호화폐 등에 대한 과세 방안 저희 정부도 연구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조치가 있을 때는 시행을 하도록 하고요. 수소 경제 시대를 저희들의 주도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래서 이제 혁신 성장 전략 투자 분야로 선정을 했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박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준 우리 김동연 장관이 1시 반에 우리 본 기재회에 출석해갖고 오후질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12시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질의는 심기준 의원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명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